안녕하세요. 가람법사 철학방송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조국, 윤석열 싸움 끝을 봐야 끝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15일 조국 당시 내정자 사주풀이에서 가람법사는 9월 9일 이전이나 늦어도 9월 9일에 임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풀이한 대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조국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였으며 또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사모펀드의 대표를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주는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을사, 경진, 경인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월지에서 강력한 후원의 힘을 받아서 커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일지 임목이 좀 문제가 있다, 이리 봅니다. 이 일지 임목은 우리가 역학에서 포태법으로 보면은 포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포지는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임목이 호랑이인데 형체가 없는 호랑이 등에 탔다, 그런 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내 자신이고 이건 내가 앉은 자리,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럼 배우자 자리에 무병갑이라는 자식과 배우자와 재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이 재물과 이거 평관, 사화는 평관, 권력입니다. 권력과 인사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일지에 큰 재물을 깔았으니까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나의 월급인 이 을목은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나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앉은 자리에 큰 재물입니다. 그래서 처세술이 통달한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목이 문제다. 재물과 처와 자식이 인중에 모여서 깨지네. 권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임목은 인사형에서 깨진다. 형은 권력입니다. 권력. 그래서 권력을 가까이 가면은 이 임목은 깨져서 요번 문제가 터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으면은 가족도 재산도 안전했을 것이며 자신도 명예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까이 안 가고 본업인 학교로 갔으면은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이야기다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를 총장 임명할 당시에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씨가 만약에 이 사주를 보았으면 총장이 앉히지 않아야 됩니다. 세 사람이 절대 안 맞습니다. 사주상으로 보면은 대통령 사주는 겨울 논밭에 금은 보화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치가 있죠. 근데 윤석열 사주는 이 토생금 해가지고 경금입니다. 경금. 여기도 경금이 있죠. 무쇠덩어리, 쇠덩어리, 바위덩어리, 돌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묻어있는 겨울 논밭에 이런 기운들이 무쇠덩어리가 섞이게 되면 대통령 사주 가치가 떨어지죠. 실제로 지금 상황이 총장 임명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황이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위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장관과도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금, 내 자신이 경금입니다. 후원자도 경금입니다. 또 여기도 내 자신이 경금입니다. 나를 후원하는 또 비견도 경금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무쇠, 쇳덩어리 둘이 만나면 새소리는 부딪히고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밥그릇 싸움, 권력 싸움으로 시끄럽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은 사주를 보면은 경자생이 무자월에 태어나서 경진일에 태어났습니다. 용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용의에 탄 창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생수 해가지고 지지에 전부 수입니다. 천간에는 토생금 이렇게 금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깊은 안반에서 솟아나는 겨울의 차가운 물이다. 고기가 잘 살지 못하는 너무 맑고 차가운 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은 로비가 안 되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뒷구멍으로 잘 통하는 게 없습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또한 태어난 날이 경진일이라서 굉장히 이건 생지에 탔습니다. 생지에 타가지고 힘을 받는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밀고 나가는 기운이 강하다. 이미 조국 부인은 총장 표창장 문제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둘의 싸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해서 흐야무야 절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싸움은 피를 봐야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금년에 9월이 계유달입니다. 계유달은 기해 여기도 물이 많은 해고 여기도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거는 가을이고 이거는 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경금이 가을비가 내리는 9월인데 이 경금은 가을비를 그냥 맞아야 됩니다. 방어해 줄 기운이 없습니다. 시간을 모르니까 다 시간은 0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6자로 보면은 이 개수를 가을비를 막아줄 방어막이 없으니까 그냥 가을비를 막고 녹서는 형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역시 가을비가 내리지만 이 무토가 이렇게 무게화로 합을 해가지고 화로 변합니다. 이 화는 윤석열 사주에서는 관을 말합니다. 관명예, 벼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의 사주의 9월달은 녹서는 형태다. 힘을 못 쓴다. 그리고 본인도 절대로 수사보고를 하지 말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입장이고, 윤석열 총장 사주는 오히려 화로 변하니까 가을비가 화로 변해서 관으로 변하니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마 조국 일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사모펀드 대표를 영장 청구했다고 합니다. 또 자식 문제 등의 각종 특혜는 부인에게 혐의가 가기가 쉽지만은 이 사모펀드 이게 조국 장관의 편제라 했죠. 편제. 큰 재물 또 횡재하는 재물 이게 사모펀드하고 연관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민정수석 시절의 어떤 문제와 이 사모펀드의 수사에 연결점이 발견되었다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주로 볼 때 그런 화는 피할 것으로 봅니다. 또 내년 경자년 2020년은 두 사람에게 다 안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아마 큰 명예에 흠이 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은 수사를 원칙대로 할 것이며 또 조국 쪽에서는 방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격해질 수도 있고 상처만 있기 쉽습니다.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에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켜보다가 연말 지나고 내년에 인사권 등으로 암묵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든지 정치권 등에서 계속 검찰을 공격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년 10월 병술달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어쩌면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물러난다면은 불의에 승복하지 못하고 타의보다는 자기 스스로 먼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도 내년에 경자년 병술달에는 역시 경금이니까 화급금 합니다. 셀을 녹입니다. 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옷을 불기운으로 변하니까 이 불이 사주에 강한 불이 셀을 녹이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윤 총장 사주에서도 화급금하고 진술충을 하니까 내 자리가 흔들리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리 봅니다. 그리고 21년 신축년에는 두 분이 다 경금입니다. 경금이 금의 가치는 자고운에 해당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이 창고에 갇히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자리를 물러나든 언제 물러나든 2021년쯤 되면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지고 뭐 조용하게 보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사주를 가지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 운기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내년 운세 상담을 신청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